공정, 평화, 복지 3대 핵심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출범한 민선 7기 경기도. 과거엔 정부 주도로 정책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31개 시군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도민이 도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고 있는 경기도. 이제 경기도민은 누구나 원하는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소통, 토론과 수기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도민들이 마음이 모아진 결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민들이 살아가면서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이 정책이란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 과정 중에 하나의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힘든 2020년. 하지만 우리는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수기 민주주의로 해법을 찾습니다. 경제, 사회, 육아, 환경, 복지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편하게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경기도민의 빛나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미래를 결인합니다. 경기도의 내일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 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관한 저희는 경기여성연대고요. 저는 경기여성연대 사무국장 성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 경기도 지역 내에 있는 지역에 조례를 여성 청소년 보편 지급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런 토론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2018년도에 경기 여성 네트워크에서 이게 토론회도 한번 진행했었고 2019년에도 작년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 이것으로 토론회를 한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회의 성과로 여기 앉아 계신 전승희 도의원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경기도에 이 여성 청소년 보편지급 그 월경용품 보편지급 다음으로 이제 만들어진 전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후에 조금 더 이 시행하는데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오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 나중에 할까요? 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채윤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토론 순서대로 인사를 드릴게요. 예, 저 요 옆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 경기도 장애인 주거안정협회 대표이기도 하시고, 경기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자문위원이기도 하시고요. 광주에서 한소울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한동식 센터장님이십니다. 예, 그 다음 순서로 이제 토론을 해주실 분인데요. 예, 의정부에서 오셨고요.
마을기업 우리동네 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신 최혜영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조례의 큰 공을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큰 공을 세우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요. 전승희 도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례를 앞으로 실행하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경기도 청소년과 과장님이시고요. 김향자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다른 참석자분들은 우리 경기 여성연대 분들과 지역에 계신 다른 단체 분들이 오셨고요. 그러면 저희 경기 여성연대 상임 대표이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론자이신 저희 경기 여성연대 성평등 위원장이시고요. 최미정 선생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대표이신 최수연 선생님 모시고 인사 말씀과 토론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앉아서 사회를 봐야 하니까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경기도의 월경권을 위해서 우리가 월경대를 사실 지급을 위한 처음에는 보편적 지급을 위한 토론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민축제가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보편적 월경대 지급을 위한 토론회를 했었고 전승희 의원이 그거를 이제 발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같이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예산을 안 세워서 조금 우리가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또 지사님께서 예산까지 세웠어요. 너무나도 반갑게. 그래서 사실 전국에서 최초로 광역 단위가 조례는 경기도가 최초일 겁니다.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도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도는 광역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받을 거냐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초지자체의 조례로 해서 우리가 경기여성연대가 그동안 5곳을 지역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지역 기초의원들 한 분씩 모시고 그래서 연천에서는 조례가 통과가 됐죠. 지난번에 이천도.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는 속속히 여주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경기도가 예산을 세우면서 기초지자체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조례로 사실 조례가 없어도 되는데 조례를 또 있어야지 예산에 또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의 경기도민축제에서 이 토론회의 주제는 중요한 거는 월경대를 보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급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들이 평균 40년 가까이 월경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월경대가 여성에게 어떤 건강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같이 오늘은 토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도민 축제는 OBS하고 같이 하는 관계로 이게 유튜브에 생중계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많이 이 토론회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경기도가 가장 앞서가는 이러한 정책들이 잘 돼서 정말 우리 경기도의 여성들이 정말 월경권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요한 토론회를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셔도 됩니다. 오늘 토론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발제를 25분간 하고요. 5분이 각각 10분씩 토론을 하고 한 25분간 여기 여러분이 토론자 외에도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우리 김채윤 전문위원님이 서울에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하고 사회생활이 보호되는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이라는 주제 발제로 25분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김채윤입니다. 오늘 건강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월경권에 대한 어떤 권리 담론으로서의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되어오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법에서도 찾아봤을 때 월경 건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 상에서 어떤 생리휴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 외에는 법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리라고 하거나 아니면 월경이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 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국제적인 합의와 인권적 논의 그리고 그 헌법상의 어떤 그 기본권 도출에서 이것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하나의 기본권으로서 자리 잡아 왔다는 것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것이 왜 어떤 보편 지급의 의미가 가지고 오는 인권적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경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평균 여성이 40년 정도 이제 반복을 하게 되고 이것에 지출되는 비용이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평생 소요를 하게 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는 어떤 신체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성의 일생 전반에 걸친 고유의 경험이고 그리고 또 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여성의 자아와 일생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이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필수 요건이자 어떤 그 평등의 인권 의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월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는 문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라왔고 이것이 이제 드러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이 논의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인권으로서 보장되지 못했을 때 나타났던 어떤 2016년의 사건을 계기로 월경권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월경을 할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 누구나 건강하고 그리고 위생적이고 그 사생활이 보호되는 안전한 월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권은 크게 이제 소극적인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나누어 봤을 때는 이제 월경을 하는 것을 어떻게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로도 볼 수 있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월경을 할 권리 이렇게 적극적 권리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지 않는 평등권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월경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당하지 않을 그 권리와 그다음에 월경으로 인해서 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비차별의 문제 두 가지를 잡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생식 건강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의 건강에 대한 권리, 건강권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 생식에 있어서의 건강에 대해서 이것을 국가로 하여금 인권 보장 차원에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생식과 관련된 어떤 월경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의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강화 그리고 월경 건강 보장 그다음에 그 월경 건강의 보장과 월경 자기결정권을 본인이 스스로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정보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보장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월경권은 다소 생소한 용어고 아직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이 2016년 일명 깔창생리대 사건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이 월경용품에 대한 최저의 지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게 월경 빈곤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월경 빈곤이라고 함은 이제 그 어떤 월경 경험에 의한 차별에 의해서 월경의 어떤 빈곤의 현상을 겪을 수도 있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용품이나 안전이나 위생의 시설을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빈곤 상태를 의미하고요. 이제 2015년 뉴욕 교정협회에서 어떤 재소자의 어떤 이 생식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서 이 어떤 월경용품의 적절한 제공, 그다음에 월경 경험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부재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엄 가치를 침해하고 박탈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사생활의 자유의 보호를 실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이 파괴되는지를 이제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성 노숙인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이제 아동보호 시설에서도 여성 청소년이 이제 적절한 월경용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이 깔창 생리대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소득층의 어떤 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대 지원 문제에서 이제 이것이 어떤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라는 합의가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월경용품의 초기 지원 정책이 여성 청소년이 어떤 자신의 빈곤을 증명하고 이제 실물을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이 접근성에서의 어떤 실패라는 맥락을 보여줬었고, 현재로는 이제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월경이라고 하는 경험을 사회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성인지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에서 맥락이 필요한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사건이고, 지금의 논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이제 너무나도 이 성과 재생산 권리의 하나로서 월경권의 입지를 인권의 맥락으로 반드시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기본권의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차별 철폐 협약에서 성과 재생산 경험이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거나 그들의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어떤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고, 유엔 인구기구에서도 월경에 대한 편견이 월경하는 사람을 공적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기회의 장벽이 되거나 위생과 건강의 장벽이 되거나 취약성을 부양하는 등의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이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기 위한 비차별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국가의 책무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휴먼 라이트 와치와 같은 인권 기구에서는 이것이 단순히 용품의 지급이나 기회 보장을 떠나서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즉 화장실 공간의 개선이라던가 다른 위생, 건강 보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그 어떤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없는 월경 용품의 보급까지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것은 어떤 그 월경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담론이 자기결정권, 사회생활의 권리, 그다음에 건강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평등권의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라고 하는 SRHR의 보장이라는 것이 비단 이제 월경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2020년 10월 15일 기사에 따라서 제가 이제 원 보고서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하버드 봉중보건대학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로서는 생리 불순을 경험하는 여성이 70세 전에 사망할 확률이 불순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보다 거의 40%에서 30% 이상 높다라고 나타나는 또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생리용품의 빈곤으로 인해서 월경권의 어떤 주기나 건강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직접적으로 여성의 어떤 수명 단축이라고 하는 결과에 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어떤 건강의 이슈로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월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동시에 자기 운명 결정권에서 나오는 어떤 기본권의 하나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서 대부분 이제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권리 자체를 이제 10조에서 많이 도출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권 담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헌법상으로 이 10조 외에도 36조 2항에서 모성 보호라고 하는 조항을 두고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모자보건법상의 어떤 모체의 기능으로 한정되는 것보다는 이 자녀 양육이나 좀 더 큰 교육 어떤 접근까지 포괄한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 36조 2항이 여성의 그 어떤 그 생식 기능, 모성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월경권의 보장에 도출이 가능한 조항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그 헌법 외에 그 양성평등 기본법에서도 어떤 그 건강 증진에서의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리고 모성 건강과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증진에 대한 시책의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그 차별 판단 사유에 2조 3항
사망의 차별 판단 사유 중 성별에 근거한 평등권 침해 월경권에 대한 그 차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저희 SRHR과 관련된 법제를 살펴봤을 때 그 모자보건법 외에 그다음에 헌법 36조 2항 외에는 좀 법률이 전부 다 산재되어 있구나 직접적으로 명칭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기는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쨌든 기본권에서 도출하는 역량의 이론에서는 국가에게 가지고 있는 존중의 의무, 보호의 의무, 충족의 의무에서 이 월경권을 보장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여성이 월경을 경험하는 여성이 존중해 돼야 되는 어떤 의무와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취약계층 경기적으로 취약하거나 어떤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들에 대한 보호의 의무 그리고 충족이라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최소한의 기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존엄한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충족시켜야 되는 의무 세 가지에 부합한다라고 봤을 때 국제인권규범과 지금 현재의 헌법 체계 내에서 이것이 기본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의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건강권이나 자기 결정권의 문제,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에서 월경권의 교육권과 연결을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유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적극적인 교육권이라고 하는 맥락 차원에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월경에 대해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생식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차원을 떠나서 이것이 그 교육 안에서 받고 있는 어떤 재활을 이용하거나 수업에 참여하거나 어떤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월경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권리까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의 다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년은 도와야 한다라는 시혜적인 입장에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은 사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등한 교육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떠한 어떤 차별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의 존중에 대한 교육권으로서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청소년의 어떤 월경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고 아이들이 적절한 월경용품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월경의 건강에 침해를 입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떤 성인의 난임 이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SRHR의 보장의 관점에서도 큰 어떤 손실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성 청소년을 일방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권과 그다음에 장기적인 건강의 문제까지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적극적인 교육권의 이제 권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월경이 빈곤한 경우에는 월경용품 접근이 어려워서 뭐 학교를 그만두는 뭐 인도의 사례기는 한데요. 약 20%가 초경과 함께 학교를 그만두거나 월경 시작을 이유로 조언이나 이런 것에 강요를 받으면서 또 이제 어떤 인권 침해 현장으로 빠져들거나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서구 국가 같은 경우에서도 영국 같은 경우에서 여성 청소년들의 주기적인 학교 탈락 사유를 살펴봤더니 그것이 월경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월경용품을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보편 지급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국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것을 지원받기 위해서 본인의 어떤 빈곤을 증명하거나 본인의 어떤 처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서 집단으로 거주한다든지와 같은 어떤 특수 상황을 증빙해야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청소년이 온당히 누려야 되는 교육권이라던가 혹은 사생활에 대한 부분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이제 캐나다 등지에서 이것을 먼저 시작으로 보편 지급에 대한 지원을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경용품을 지원할게 그럼 그걸로 너희의 월경권이 보장이 돼라는 논지가 아니라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방법에서도 이 서비스와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이 사람이 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로 인해서 건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까지 포괄적인 차원으로 다뤄줘야 되는 것은 학교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적 개념과 교육권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된다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합의이고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기본 권리화를 통해서 여성 청소년의 어떤 월경용품의 지급을 시작으로 월경권 보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실물 지급의 어떤 문제점에서 중앙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보편 지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입비라던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순히 어떤 월경용품의 지원이나 바우처의 지급에서 더 나아가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의 환경도 사실은 교육권 차원에서 많이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리대를 처리하는 어떤 그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도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며 그다음에 안전한 화장실의 문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이거를 사용하거나 이것과 관련된 건강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를 이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월경권 보장이라고 해서 어떤 월경권 하나만을 분절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차원에서 포섭해서 볼 때 이것이 어떤 교육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접근권의 보장, 그다음에 평등권 보장이라고 해서 어떤 여성 청소년이 공부를 하면서 월경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제적인 취약성이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 두 번째로 월경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어떤 그 수업에서의 어떤 불참여나 이런 문제에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을 부분까지 해서 평등권 보장, 차별의 금지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드려서 이것이 꼭 장후에 임신과 출산을 담보로 하는 월경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된다는 논지가 아니라 이것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수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애의 경험이고 여성의 특수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그다음에 더 사생활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식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에 대한 논의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원의 방식이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보편 지급의 용품의 물품의 지원에 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논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교육과 정보 보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 용품의 지급만큼이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1년에 1회 생식에 대한 어떤 보건 교육을 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접근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메인 플랫폼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스운 거는 생리를 하는 여성이 정말 일수를 많은 국민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떤 생식 건강이라던가 아니면 월경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몇 권의 어떤 전문 서적이나 인터넷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포털 서비스의 잘못된 정보를 받음으로써 이 월경 건강이 해쳐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떤 생식의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교육에서의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궁금하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통합 플랫폼 차원이 지원이 될 필요가 있고 도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라든지 어떤 메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화 서비스와 재화의 보편 접근의 보장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월경 용품으로 한정되는 부분에서 이것이 월경대에서 더 나아가 어떤 다양한 종류의 월경 용품으로 좀 확대되는 것 그리고 그 지원 과정에서 그 용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인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얘기처럼 그 월경대에서 지금 뭐 발암물질의 어떤 도출에 대한 부분에서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월경 용품에 책정되는 가격이라던가 안전성의 기준, 그다음에 이게 폐기물의 처리의 기준에서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논의나 이런 이야기가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생활을 보호가 된다라는 것은 본인이 이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어떤 그 월경을 하고 있음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에서의 개선이 첫 번째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화장실에 대한 어떤 그런 개선, 그다음에 다양한 월경 용품에 대한 안내와 건강 정보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정부적 지원까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이용 공공시설이랑 학교 내 월경 여부 의무 비치를 하고 환경 개선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역건강센터라던가 아니면 학교 내 보건실 등을 통해서 월경 건강에 대한 상담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월경 빈곤이라던가 어떤 월경 불순, 월경 통과 같은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향후에 이것이 장기적인 건강 문제가 된다라든지 어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학교가 조금 더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좀 더 종합적인 지원이와 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20대를 중심으로 많은 여성들이 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피임기구를 삽입하는 것을 택할 정도로 월경의 경험이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불편하고 어떤 약간 불편한 걸로 치부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월경 때문에 좀 불편했다, 뭐 체육 시간에 불편했다 하는 경험이 내가 체육 시간에 월경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었던 어떤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 월경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것이 어떤 여성에 대한 어떤
어떤 결점이라던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되는 교육이 선행이 돼야지만 모든 여성의 어떤 월경에 대한 이야기도 더 활발히 나눌 수 있을 것이고 그 자기주체성의 회복에서 어떤 용품에 대한 선택이나 적극적인 정책에 대한 몰입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의 지원을 들어갈 때 제가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한 경기도 내의 어떤 한 국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여성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주체가 이것이 어떤 평등권의 관점에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유기적이고 탄력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며 이것이 어떤 국의 업무로 이제 단절이 되지 않아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게 어떤 교육권의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또 어떤 또 다른 바운더리에서의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것이 처음은 어떤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경기도 내의 도민 여성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이제 그렇게 정책적인 것이 인권적 함의를 넓혀갈 수 있기를 제가 좀 바라는 마음에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제를 들어보니 더욱더 이게 중요하구나. 단순한 월경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평등 교육, 뭐 정말 다 두루두루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도가 도민의 서비스를 정말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 중에 유일하게 남성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광주에서 토론할 때에 정말 그 여성 장애 청소년의 월경권이 매우 중요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급이 돼야 되는가를 저희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오늘 한동식 경기 장애인 인권 옹호 지원관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동식이고요. 유일하게 패널 가운데 진짜 남성으로서 저 하나 있어서 다른 토론 때보다 더 긴장이 지금 상당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에서도 지금 이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시의원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시민사회 단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광주연대 대표님도 옆에 계시는데 이런 그 여성 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발제해 주신 김채윤 전문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부분을 장애인의 측면에서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 자리에 감히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보면서 제가 먼저 꺼내고 싶은 얘기는 우리 사회는 과연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2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최근에 또 독서 모임 때문에 다시 읽게 된 책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 교수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그 프로젝트 프리벤션이라는 자선단체에서 해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에 대해서 태어난다는 이 문제 때문에 이 자선단체에서 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으로 피임을 장기간 하거나 불임 시술을 했을 경우 약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측면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갑론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해당 책의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고 묵인하는 강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즉 마약 중독의 문제를 시장의 논리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출산을
시장의 논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겨서 시민사회단체가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성의 출산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는 여성의 출산을 단순히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듯이 사물화하는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해결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얘기와 더불어 우리가 좀 늘 얘기하는 것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우리 모두는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기 그만큼 여성의 몸은 우리가 그저 물질적 대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하기에 여성의 월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체를 잉태할 수 있는 고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과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고귀한 존재로 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양성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볼 때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20세기 들어서도 우리 사회는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과 사회적 차별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 또 묻지마 폭력이라는 이런 어떤 빈번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모든 이면에는 대다수의 신체 건강한 남성들이 중심이 되는 주류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성불평등의 관점에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사회와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심각한 성불평등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을 위한 기본권적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인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 월경권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아까도 김채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40년 동안 앞으로 이용해야 될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 시작하는 월경대를 이용하는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사용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당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회의 주체로서 그 인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서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러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이 그 월경권에 대한 문제는 학생들이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에 의해서 사회적 출발선을 동등하게 지원받아야 될 가장 기초적인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안심하게 월경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과연 우리가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길게 여성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제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성 장애 청소년 또는 장애 여성 청소년이라고 불러지고 있는 여성과 청소년이라는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장애라는 이유로 더욱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장애 여성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제가 그 토론문 아래 보면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나와 있는 장애 여성과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장애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몇 가지 좀 제언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김채연 전문위원님께서 사실은 발제 내용에 좀 이렇게 이 광범위하게 학문적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를 저는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장애 여성 청소년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비단 꼭 장애 여성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여성 청소년에게도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이긴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로는 장애 특성에 맞춤형 월경용품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기존 월경용품들을 보면 대부분 비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려해서 디자인되고 제작된 관계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 또는 장애 여성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활동 그 가운데서 특히 일반적으로 사회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척수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이 월경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관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질환들에 좀 시달리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비일비재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교체 또는 장시간 사용의
문제가 없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좀 집중하고 개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역시 연령별로 다양한 제품 지원에 대한 방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10대, 20대 그리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장애 여성 청소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장애 여성의 경우 장애 특성뿐만이 아니라 연령대에 따라 체형 등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체형에 대한 단일화된 기성 제품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골형성 부전증이라든지 또 저신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청소년 장애 여성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을 이용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사실 재단하듯이 월경대를 그 가위로 잘라서 오려 붙이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 좀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지원 연령에 대한 제한 폐지를 좀 저는 적극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문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여성 청소년하고도 같이 맥이 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8세 미만의 여성들 경우에는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별도의 치료가 가능해야 되는 지원이 필요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초경 연령대는 굳이 그 초경이 평균적으로 뭐 11세에 나온다라는 것뿐이지 초경이 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꼭 굳이 11세라는 나이를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최저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여기에 저는 최고 연령에 대한 제한도 조금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일반 사회 활동을 하는데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취업반이라는 이름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사전 활동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좀 더 그 학교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 학업을 이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좀 더 이 최고 연령을 좀 제한을 두는 것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서 최고 연령에 대한 제한도 사실은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특정 용품,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전문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경대만 우리가 사용하다고 유도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선호하는 방식의 용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 척수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사실 월경대보다는 다른 월경 용품을 더 선호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월경대로 제한하지 말고 좀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사실 이 사전 예방과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면서 선택의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오늘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토론에 임하시고 또 이제 참석자 수도 제한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롤모델로서의 국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는 결국 어떤 거하고 비교가 되냐면 이 의료를 포함한 공공 영역에서의 시스템 구축과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 장애인 인권 선언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지난 2017년을 기준으로도 벌써 2019년 말까지 기준으로도 약 94개국이 벌써 서명을 했고 96개국이 비준을 한 굉장히 국제 권리 협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국제 협약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법이 법이 아니라 이 협약이 이미 2008년 12월 달에 국회를 비준을 거쳤고 2009년 1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유의미한 국제 권리 협약이 이미 2008년도 12년 전에 비준되고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 진정 제도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이 자료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개인 이러한 중요한 권리 또는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권리들을 빼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들이 국내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거나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생긴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 방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대다수의 여성 청소년과 그리고 장애 여성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우리의 이 여성분들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는 사회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바로 제가 아까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가 원하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러한 공정한 사회의 하나의 또 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께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0년 동안 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별로 또 여러 가지 신체적 별로 필요한 월경대를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저희들이 좋은 그 토론자로서 의견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왔어요. 의정부에서 지난번에 의정부에서도 우리 또 토론회를 또 했었습니다. 코로나19라도 괜찮아 언제든 쓸 수 있는 월경용품 무상보급 사업 함께하면 좋은 것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해주겠습니다. 최혜영 사무국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최혜영입니다.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이제 이 토론회가 있어서 토론자로 나가서 좀 이러저러한 제안을 드렸더니 이제 좋다고 여기 오늘도 토론회에 나와서 얘기 좀 해달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의 그 도시재생 대상지에서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의정부의 사회적 경제와 그 노동조합이 지역공원 사업을 회사랑 단협으로 체결해서 만든 그 기금으로 이제 의정부 정의로운 노동인권 네트워크라고 해서 지역의 노동인권 단체들, 사회적 경제, 노동조합 같이 지역 공원 사업들을 이제 2년 정도 쭉 해왔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 상황이 생기면서 이제 기존에 그 지원했던 방식들을 다 변경해서 코로나 시기에 걸맞는 지원으로 다 이제 바꿨어요. 예를 들면 먹거리 지원, 뭐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여행 보내기, 뭐 노동인권 사업 이런 것들을 다 바꾸면서 그 그때 이제 무상생리대 보편 지급 사업을 좀 해보자 우리도. 그래서 그 올 초에 이제 막 사업 계획 짜고 제출도 하고 시범 사업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 토론회도 열리고 또 경기도도 조례 또 만들고 해서 너무너무 반가워갖고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코로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아래로부터 무너지는구나. 특히 지역에서 마을에서는 취약한 계층들의 삶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의 기회여서 한국 사회를 좀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무상 보편 지급에 관한 특히 생필품,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품들을 무상 보편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고 사실 그 월경용품 관련해서도 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획했던 사업은 일단 뭐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그 학교, 뭐 초등학교라든가 시범 학교의 월경 용품을 이제 자판기처럼 넣어서 휴지처럼 누구나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아이디어 정도를 이제 만들어서 사업을 좀 짜봤고요. 그게 좀 얘기하는데 오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지원을 하게 된 걸 전폭적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뭐 발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다시피 월경권이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 평등한 권리로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가 인식하고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확정한 것은 정말 그 성평등한 진일보한 정책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과정에서 그 월경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저는 그 화장실에서 휴지처럼 누구나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요. 이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초기에는 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든가 또 특수학교, 장애인학교 이런 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공공화장실 전반까지 확대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한편으로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월경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그 일회용품 생리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폐기물이 엄청난 산업 쓰레기가 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여성단체들이 저희도 과거에 이제 여성단체 활동을 하면서 오랜 동안 대한생리대에 대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대한생리대 운동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면생리대 사용도 많이 확대했고 또 이제 생리컵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건강한 또 여성의 그 월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월경용품, 월경대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면생리대를 편리하게 사용하고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을에서 공공장소에서 면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공유 빨래방에서 면생리대를 그 세척하고 소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리고 그런 공유 빨래방을 예를 들면 저희 마을 같은 데서 뭐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거를 이제 그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토론회에서 빨래방 얘기를 했더니 참석자들께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빨래방 만들어갖고 우리가 면생리대도 빨고 마을에 우리 옷도 좀 다 빨고 세탁도 하고 요즘같이 그 55일 동안 비가 내리는 시기에 좀 건조들 시킬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또 생리컵 얘기를 제가 젊은 그 분들한테 들었더니 생리컵은 문제가 사용하고 이것도 밖에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 화장실에서 한두 개 정도는 생리컵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손을 씻을 수 있다든가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고 운영하고 잘 되면 좀 늘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제하면서 쭉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월경의 문제가 단순히 월경대만의 월경용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전반 삶의 질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 월경방, 뭐 생리방 이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다 외래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어떠냐 해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뭐 기저귀 막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저귀 방이라고 하자. 뭐. 그래서 그 찜질방처럼 그 뭐 월경방, 생리방을 만들어서 그 월경을 하는 여성들이 모여서 월경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토론도 하고 월경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리통에 대한 해소 방법도 나누고 또 상담 심리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마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여성 친화적인 마을이 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보편적 권리, 여성의 월경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권리 등은 사실 공익사업이 있거든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것이 어렵다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나 공익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처음에 예산이 많지 않다면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잘 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성 청소년의
그 월경권뿐만이 아니라 여성 전반의 건강권까지 보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론을 조금 들으면서 추가하고 싶었던 것 하나는 이제 이게 좀 건강권 문제여서 공공의료 영역에서도 조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보건소나 아니면 지방공사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월경과 관련한 의료 좀 전문 의료 파트, 뭐 월경과를 개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건강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성의 월경권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요즘 굉장히 개인주의인데 사실 또 월경권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로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청소년 생리대 보급 지급 정책이라는 주제로 우리 전승희 도의원께서 정말 이렇게 연일 이 참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역시 의원 활동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가장 모범적인 이런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누가 이거를 수혜자인가가 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당사자들하고 함께 토론회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제대로 된 정말 실질적인 조례에 저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의원 전승희입니다. 저는 상반기에 여성가족 평생교육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제가 이 생리대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토론회를 하면 실내에서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실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또 토론을 하니까 좀 색다르긴 합니다. 조금 이 추운 것만 좀 없으면 오늘 정말 너무 행복한 토론회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은 제가 이게 그 경기도 여성 청소년 무료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보편적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해준다라는 정책 그리고 예산을 담아주겠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정책으로 만들어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당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발표를 할까 합니다. 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여성 생리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18년도 행감을 준비할 때 동료 모 의원이 그 생리대를 지원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제보를 들었으니 한번 살펴봐 달라라는 부탁의 말을 듣고 나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을 해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 현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또는 택배로 보내주는 데도 있고 현물과 택배를 같이 하는 곳도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 현물로 지급을 하면서 이 여성 청소년을 와서 면담을 하고서 지급하는 그런 비인권적인 지급 제도를 선택하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한참 예민한 여성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렇게 가난을 증명을 해야지만 자기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선별적 이런 복지 혜택을 선뜻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차라리 내가 그런 가난을 증명하기보다는 내가 혜택을 안 받고 말겠어 이렇게 포기하는 여성 청소년이 많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거의 30%를 밑도는 그런 지급률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이런 지급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카드형 바우처 제도로
이 지급 방법을 개선을 했어요. 그 카드형 바우처는 뭐냐면 BC카드, 롯데카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삼성카드 이 세 가지 카드형으로 해서 한 달에 그때는 1,500원이었을까요? 한 달에 지급되는 게 1인당 1,500원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렇게 지급 제도를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카드를 발급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구매처의 한정성 그리고 또 이렇게 발급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의 그런 그 지급률 향상이 없었던 게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카드형 바우처로 바꿨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낙인감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보급률을 높이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각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편 지급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생리 빈곤으로 학습권의 피해를 보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편 지급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최순영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여성 단체 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에는 경기도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보편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경기방송 시사포차 라디오에 제가 또 출연을 해서 또 이 보편 지급이 왜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사회에서 정착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그 공동 발의 서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스갯말로 우리 경기도의 남성 의원분들이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이거 해주면 그러면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는 뭘 해줄 건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요. 뭐 남성들이 뭘 원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우선 넘기긴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보편 지급에 대해서 남성들이 여성이 이런 혜택을 주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남성 여성 이렇게 양분적인 그리고 대립적인 그런 문제로 다가가지 않고 여성이라는 껍데기로 태어난 인간의 인권 그리고 건강권, 행복 추구권 차원에서 이것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월경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이 월경을 한다라는 거, 생리를 한다라는 게 꼭 임신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월경을 한다라는 건 가임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임 가능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각 지자체와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무료 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케냐에서는 2011년도에 생리대에 대한 과세를 중단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모든 여학생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고 영국은 2020년 9월부터 11세부터 18세 여성 학생에게 무료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2018년에 모든 여학생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고 있고요. 2020년 2월부터는 세계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생리대를 지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인도, 미국, 독일,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는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폐지하거나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깔창 생리대 사건이 있은 이후로 정치권에서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 다행스럽게도 저소득층 그리고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차별적 복지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만, 이런 차별적 복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 낙인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말 좋은 복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 제도의 그 좋은 의도만큼 이런 지급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차별적 복지 제도의 맹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별적 복지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대두되어 왔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주시에서 보편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9월 14일에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 보편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은 경기도 여성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 48만 6,490명에 이르고요. 지원액은 연 13만 8천 원, 월 11,500원이고 도비의 30 그리고 지방비 70 매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지금 이게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선 구매 지출 후 지원 이라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 희망 지자체는 그러면 어느 지자체, 어느 시군이 희망을 하는지 해봤더니 현재 13개 시군이 희망을 했습니다. 김포, 구리, 양평, 동두천, 포천, 가평, 여주, 과천, 이천, 하남, 연천, 의왕, 군포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매칭이 3대 7이다 보니 3은 도고 7은 지자체입니다. 그러면 여성 청소년 수가 적은 지자체는 뭐 이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 뭐 수원이나 뭐 또 안산이나 뭐 또 성남이나 이런 데는 워낙 많은 여성 청소년이 있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선뜻 이렇게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 우려가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도로 정착되면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또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기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은 지금 카드형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 방법을 동일화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또 다른 낙인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어찌 됐든 지금 제가 집행부하고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지금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방법하고 동일시하게 해라. 예, 그래서 지금 그 카드 회사하고 어떤 식으로든 지금 MOU를 맺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칭 비율에 따라서 여성 청소년 숫자가 많은 중형 도시인 경우에 대형 도시인 경우에는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면 이런 큰 도시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한동식 자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는 좀 발달이 좀 왕성해서 만
11세 이전에도 생리를 하는 여성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만 11세 이전에 이른 그 생리를 하는 여성 청소년들을 지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냥 아예 다 풀어버리자.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그냥 만 18세만 정하고 시작하는 나이를 정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러면 생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겠느냐.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나 생리했습니다, 생리 시작했습니다라는 뭐 의견 소견서를 써갖고 제출을 할 것이냐. 그 말을 하니까 참 또 그런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제 그 뉴스를 봤더니 우리가 뭐 친환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환경 아니 인체 유해한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점이 발견이 됐었다라는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생리대가 우리나라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가격, OECD 중에 나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리대의 높은 가격 그리고 이런 유해성 문제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경기도가 아무튼 이렇게 보편적으로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결정해 준 거에 대해서 정말 지사님이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우리 여성단체 우리 최순영 우리 대표님 기타 등등 우리 여성 경기도에 있는 여성단체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이게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정착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좋은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리를 발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모순이네요. 여성이 많은 쪽에서는 실시를 안 한다라는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슬픕니다. 네, 사실 이런 토론 자리에 행정부서에서 참 나오시기를 꺼려해요. 모든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향자 과장님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소년 보건 위생물품 보편 지원을 시작하며라는 토론 주제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장 김향자입니다. 우선 제2회 그 경기도 정책 축제를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정책 축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과 또 모든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경기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2회로 이제 참석하게 되었고요. 특히 오늘 저희 정책 축제에서는 그 보편적인 그런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보편적 위생용품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결과 우리 전승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어떤 기반이 되었고요. 또 오늘은 특히 그 토론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요, 그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깔창 생리대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고, 뭐 그 당시에 또 화장지로 대신했다든지, 또는 정말 살 용품이 없어서 비용이 없어서 뭐 일주일 내내 학교를 휴직하고 이제 휴가를 내고 들어가서 어떤 그 수건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기반이 돼서 이제 중앙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나 법정 차상위 또 한부모 가족 그런 가구가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 경기도 한 19,000명 정도 그 인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 11,000원씩 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청소년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그럼 모든 청소년에게 지급을 하자라고 해서 광역 최초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 도내 약간 주소를 둔 만 11세부터 18세의 전체 여성 청소년에게 월 11,500원, 그래서 연 한 13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년도에 500원이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1,500원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그 필요로 하는 시군에게 도비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여성의 월급경에 대한 그런 인식 변화는 저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현상으로서 어떤 개인의 그런 보건이나 위생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서 정말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리용품이 안전하고 또 자유롭게 월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별적 지원을 넘어서 보편적으로 여성의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특히 월경을 최초로 경험하는 그런 여성 청소년들이 이것이 부끄러운 대상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존엄한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아울러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 경기도가 강력 최초이지만 제가 좀 요구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의 책무 사업으로서 추진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의 월경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출산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출산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여성의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권, 그래서 국민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그 일차적인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선봉에 서서 시작하는 이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보편적 지원 사업이 정책이 국가의 사업으로 반영되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에서는 이와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전승희 의원님의 그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조례가 공포됐고 또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하게도 도내에서 저희 여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만 11세부터 18세 모든 청소년에게 그 용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31개 전 지역으로 다 퍼질 수 있도록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지사님께서도 SNS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경기도는 각신과 함께 그 여성 청소년 여러분들의 삶의 작은 지지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경기도 여성 청소년 월경권 보장 제도에 대한 제언을 우리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성평등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이 월경권에 대해서 진짜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오늘 토론회에 계신 분들 중에 청소년과에서 나오신 분하고 카메라맨 분들만 빼곤 거의 다 아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그러니까 월경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내용이실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경기도 주무부서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먼 얘기 하지 말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좀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거를 제안 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의견도 듣고 이런 편안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월경권이 구체적으로 공공정책 영역에서 얘기되기 시작한 건 불과 1, 2년밖에 안 돼요. 이거를 권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나온 논문이 없습니다. 오늘 최초로 발표해 주셨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부탁을 드린 거였는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좀 그 질문 드리거나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안경을 쓰는 데다 마스크를 쓰면 이게 자꾸 이렇게 하얗게 끼는데 제가 이걸 빼면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저 카메라를 안 비춰도 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을 비추고 저는 안 돼요? 안 돼요. 아주 단호하게 그냥 요렇게 네네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예. 그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법률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월경 문제가 단지 그냥 보건의 문제도 아니고 이 건강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젠더라고 하는 성차별적인 어떤 관습과 의식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건위생물품이란 얘기가 나온 이유가 생리 내지는 월경을 월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둘러 표현하다 보니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과거의 월경에 대한 금기, 혐오 여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거든요. 최소한 경기도가 이제 내년부터는 월경권을 얘기하면서 이 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보건위생물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문서에서 절대로 이런 그 보건위생물품, 위생용품 어떤 분은 또 여성용품이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청소년과에서 이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거는 관습과 규범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이걸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닐 수도 있다, 사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일단 용어부터 정책 용어부터 이걸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다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토론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9세 10세 아동이 빠진 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가장 그 어린 아동들이 빠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좀 아쉬운 거는 기초지자체 저희가 이렇게 쭉 토론회할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경기도의 부담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가장 낮은 30%가 되어서 이 9세 10세 아동 지원을 확대하고 요 부담분 30%에 대한 미진한 거를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풀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지사님께서 당장 뭐 내일 또 바꾸겠다 이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이대로 갈 건데 가지만 지금 9세 10세로 확장하면서 30%를 조금 넓힐 수 있는 다른 인센티브 이거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건 도에서 할 일은 아닌데 이게 정당에서 9세 10세는 사실은 조례로 그렇게 해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제정이 안 된 곳에서는 좀 기초지자체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도에서는 그거를 견인하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한번 준비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교육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지역을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월경용품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게 온라인입니다. 굉장히 부정확한 방법인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월경권에 관한 얘기는 뭐 아예 거의 그 들어본 적이 없거나 교육받은 적이 없다고. 안산 같은 경우는 5% 나왔어요. 5% 교육받은 적이 있다. 초경 전에 전혀 듣지 못했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먼 얘기가 아니고 내년에 최소한의 월경과 월경용품에 관한 교육 시간은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교육청하고 아마 협력이 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력하셔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시간 중에서 최소한 몇 시간을 그 월경 그 용품과 월경권에 관한 내용을 넣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교육에는 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잘 담보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가셔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은 좀 이왕이면 민관 협치로 같이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연구원이 있으니까 연구원이나 여가국하고 같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홍보하고, 지금 그 제가 쓴 35쪽의 자료를 보시면 PT 자료 그 35쪽 아랫부분에 경기도의 현재 조례가 가지고 있는 월경권과 관련된 정책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번호로 한 3가지 정도는 경기도 정책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요 2가지는 도교육청. 우리 도교육청이 그 생리 공결제 이용 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이거는 굉장히 그 인권 쪽에서 의미 부여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지금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은 이제 교육청하고 그렇게 한번 그 개선을 시도해보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요 부분은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월경의 날을 따로 정해서 굉장히 그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월경의 날을 제정하는 건 어떨까?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날을 지정을 해야 그 날에 맞춰 사업을 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떠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인류의 절반이 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 지금 얘기를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중물은 이제 만들어진 거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 월경의 날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월경의 날에 대한 참고 자료는 제가 PT 자료에다 다 넣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건 죄다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 이걸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진짜 이 자리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처음으로 이제 그 월경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아주 좋은 훌륭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게 마치 월경권이 이러다 보니까 물품만 나눠주면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노숙자의 휴지 생리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거는 청소년들의 그 깔창이나 휴지보다 뭐 버금가서 더 뒤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그 시범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어떤 사업을 구상을 했냐 하면, 이게 뜨게 된 이유는 그겁니다. 그 나다니엘 브레이크라고 영국 그 사회복지제도의 문제를 지적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이 둘을 키우는 한부모의 엄마가 나옵니다. 그 엄마가 너무 굶어가지고 급식센터에 가서 먹을 걸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근데 그 급식센터에서도 없는 게 뭐냐면 생리대가 없어요. 월경용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슈퍼에서 훔치다가 걸려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안을 하고 있던 남자가 슬쩍 자기 명함을 주면서 내가 이거 봐줄 테니까 너 나한테 연락해. 성매매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굉장히 많은 걸. 자, 배고픈 사람한테 밥은 주는데 생리대는 안 준다. 제가 생리대라고 얘기하는 건 일회용 생리대는 거의 보통 명사화 해가지고 이것까지도 월경대라고 쓰는데 너무 익숙하지 않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리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월경용품이나 월경은 바꿔서 쓰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는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월경용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일회용 생리대를 지급하는 이런 정책 구조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의 몸도 안전한 거지만 사실은 지구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환경적으로 안전한 것들을 나눠주고 조금 더 좋은 거. 왜 이제까지 좋고 비싼 거는 돈이 없는 분들은 못 쓰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돈이 없는 분들한테 오히려 좀 좋고 안전한 것들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경이라는 게 이게 젠더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보건 플러스 정서를 같이 갈 수 있는 상담 구조. 그 다음에 우리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저 빨래방 그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때 의정부에서 분위기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품을 지급도 하지만 특히 이제 이 월경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거를 그냥 본인이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빨고 이게 어렵거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거는 사실 지역의 마을 만들기 안에 있는 방해 구조지만 이러한 밤들을 좀 지역에 만들 수 있는 지원 구조를 경기도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건데 공간적 의미의 센터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38쪽에 보면 달꿈, 달빛 뭐 이런 어떤 센터를 시범적으로 한번 경기도가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뉴스를 보니까 경기도가 기본 정책 시리즈를 준비 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여기에 산후관리 기본 정책은 안 들어가. 그러니까 월경관리 기본 정책은 넣을 수 없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도 묶어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책으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유튜브가 계속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거든요. 질문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성희룡 사무국장님께서 좀 주시죠. 네. 질문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좀 이미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월경용품에는 일회용 생리대뿐만 아니라 면생리대, 월경컵, 탐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용품에 대한 안내, 월경용품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월경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청소년과에선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였는데 요거는 아마 토론자 최미정 성평등위원장님이 또 말씀 제안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아마 청소년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버넌스 영역에서 어떻게 되어야 성공적이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공조직, 민조직 입장 뭐 양쪽 다 듣고 싶다는 거였고, 즉 최종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답변을 아까 첫 번째 답변은 조금 해주시겠어요? 네, 김양자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아주 좋은 질문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최미정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도 이거 하면서 이제 보급도 중요하지만 같이 교육이 항상 수반돼야 되지 않나. 모든 정책을 할 때 뭐 저도 한 공무원 생활 30년 해봤지만 교육과 함께 하지 않은 정책은 나중에 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교육이 중요한 거는 참 익히 알고 있고요. 고민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학교와 이렇게 협력해갖고 일단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아까 학교 밖, 가정 밖 학생들도 역시 저희 이제가 또 아우러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교육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논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까 두 번째 질문은 누가 답변을 좀 최종적 목적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이제 경기도 청소년과와 이제 민 조직의 이제 여성 단체나 뭐 연구자분들 이렇게 아니면 토론자로 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거버넌스 영역에서 어떻게 되어야 성공적이다. 이렇게 그것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 우리 김채연 선생님 뭐 저기 답변을 좀 줘보시죠.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월경권 보장을 위한 어떤 민간의 협력이 최종으로 목표로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어떤 거버넌스의 형태가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제 또 그 청소년국가 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던 게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 또 어떤 인간의 성과 재생산과 건강과 권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한 기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책연구원에서 계속해서 어떤 그 시리즈로 또 연구를 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낙태죄 개정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그 모이면서 거기서 이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 산하에서 어떤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에서 일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은 이 어떤 월경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식에 관련된 문제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든 보건교사든 이것이 어떤 섹슈얼리티라던가 어떤 성에 대한 전반의 인지, 월경권의 어떤 자기결정권에 대한 주체성의 회복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어떤 연구단이라던가 어떤 교육적 지원에서는 지금 이 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화된 어떤 집단들, 그러니까 여성 이미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 그리고 교육기관들과 함께 연계를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전반적으로 교육을 맡아나가는 동시에 또 이제 그 교육청과 그 내에서 교사들이 스스로 이것을 배움으로써 역량 강화를 통해서 다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교육 체계와 어떤 진행 방향, 그다음에 교육의 기본 내용에 대한 합의가 민관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여자만 생리대 지원해줘요? 우리 남자는 왜 면도기 안 주면서와 같은 이것이 사실은 여성의 생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능적인 이해를 배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소년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이제 중장년층도 다 배워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 경험을 같이 얘기해 주는 게 결국은 도민 스스로도 교사가 돼서 자신이 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량은 지금 일단 시작돼 있는 단위를 중심으로 그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전반적으로는 이 거버넌스의 완성에 결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중요하죠. 근데 오늘 이 토론에도 교육청에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사실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갈 때 이제 좀 교육청에서도 교육 측면에서 함께 해야 될 거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은 뭐 우리 또 단체들이 함께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함께 이제 민관이 같이 모여서 논의해가는 것이 거버넌스의 최종적인 목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발제와 토론은 그 순서대로는 끝났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최미정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 관련해서 아까 경기도가 시행하면서 이제 9세 10세 빠진 거랑 매칭 금액이 경기도가 너무 적다 보니 이게 대도시 확대가 어렵다. 저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게 교육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월경권이 분명히 교육권이 있다고 했고, 그러면 교육청도 이제 책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학교가 올해 내내 열리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남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지급으로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가장 절실한 필요이기 때문에 일로 돌리도록 도나 그다음에 의원님들이나 여성단체에서 강력히 요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처음 시행을 하는데 왜 그 예산을 주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우처 카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 지급, 무상 지급을 하려면 그러니까 물품으로 그 어디서나 쓸 수 있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 급식 운동을 했을 때 급식비를 주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등록금이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이 생리대도 그거를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냐하면 관리에 훨씬 돈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대상을 선별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나 화장실에 두고 쓸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 공공화장실 이런 데 먼저 쓸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시작을 비용으로 주게 된 그 이유가, 저는 이거 좀 그 질문 겸 이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말씀 주시죠. 네, 지금 그 공공 화장실하고 학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공공 시설에 그 생리대 무료 비치 지원 조례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수요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공공시설에는 무료로 생리대가 비치될 걸로 알고 있고요. 교육위에서는 추민기 의원님이 학교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를 비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내셨는데, 이번에 개정을 내는데 해야 된다라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교육시설에서도 화장실에 무료로 생리대를 비치하게 될 겁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저는 중요한 거는 사실 늘 보면은 실행은 교육청이고 돈을 지급하는 거는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돈만 주면 그쪽에서 실행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돈 주는 사람이 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돈만 지급함을 많은, 그게 사실 급식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개 급식도 이제 지자체에서 주잖아요, 교육청에다가. 근데 돈 주고 책임 안 지려고 돈만 줘버리고 많은 데가 있는데, 저는 돈 주는 사람이 주인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도 줄 수 있지만 또 물품으로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쪽에 지도 관리 감독이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육청에서는 귀찮을 수도 또 있거든요.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돈을 가진 사람이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써라. 그리고 그거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경기도만 가지고 힘들다면 같이 민관이 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풀어나갈 때에 사실 그 수혜자가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진짜 정말 서비스를 받는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네. 네. 말씀하셨던 거에 좀 저는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교육청 관할하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통과는 안 됐고요. 예, 아무튼 그럴 계획이신다는 말씀이신. 근데 이제 사실은 장애인 시설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청 산하긴 한데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또 좀 약간 이원화된 교육관리 체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대상으로 꼭 필수적으로 좀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예. 네. 네.
그 왜 이렇게 현금 지급을 시작을 하셨냐는 걸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지금 학교에다가 무상 설치를 해서 배포하는 형식을 하게 되면 코로나로 학교를 등교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접근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현물적인 지급의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겠죠. 시설에도 있어야겠지만 이걸 살 수 있는 것도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책정돼 있는 비용으로 저는 월경용품 감당이 안 된다고 사실은 봐요. 일부의 그 개인의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서 학생이 바우처로 그걸 사용을 해서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 대비하는 동시에 학교에 있을 때는 그 비용적 부담에 외에서 또 쓸 수 있게 하는 선택에서 두 가지 트랙이 반드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꼭 공공시설과 어떤 그 도서관 그다음 학교 내에는 무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좀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배치되는 생리대 종류의 다양화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공하면은 뭐 작은 소형 사이즈나 이런 걸로 일관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당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용품의 어떤 크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침이나 가이드로 나가야지만 시설 설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공시설이나 학교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거는 이 바우처로 지원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실에서 생리대를 이렇게 달라고 하면 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또 이렇게 생리를 하는데 보건실에 가서 선생님 나 생리해요, 생리대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애들이 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흔히 그냥 친구들한테 야 너 생리대 있어? 있으면 나 하나 줘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불편함이나 그런 부끄러운 그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무조건 화장실에서 자율적으로 빼서 쓸 수 있도록 생리대를 비치해라라는 것입니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바우처 카드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을 해줄 거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공공시설 또는 그 화장실에 무료로 또 비치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지? 현물로 지급하는 거 이전에는 현물로 지급을 했어요. 2018년도에는 이게 현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학생이 그 수혜자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현물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무료로 생리대를 지원하다 보니까 요새 흔히 말하는 고급 생리대보다는 재고로 남는 저급 생리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이 수혜자가 선택권이 없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생리대를 쓰고 싶고 또는 뭐 생리컵을 쓰고 싶다든지 아니면 탐폰을 쓰고 싶은데 면생리대를 쓰고 싶은데 무조건 주는 대로 받아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지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우처 카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우처 카드로 받는 경우에는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의 생리대를 선택해서 내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우리가 부편 지급을 하게 될 때도 지금 현재 논의 중이긴 합니다만 아마 바우처 카드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뭐 면생리대를 하든 생리컵을 하든 탐폰을 하든 그냥 생리대를 하든 이런 거는 수혜자가 원하는 브랜드 원하는 그 형태의 생리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네. 말씀 주시죠. 네. 의정부에서 오셨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나요? 네, 나요. 네. 소개를 잠깐 하시고 네. 주세요. 예, 그 경기여성연대 감사로 있고요. 그리고 저는 기지촌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두레방이라고 하는 단체의 원장입니다. 그 여러분들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같이 토론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쭉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선주민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거가 확실하다는 걸 다시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촌 여성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90년대에서는 이제는 이주 여성들이 기촌을 대신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 여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여성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미등록자가 되고 또 그들이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여성 청소년들이 되는데 아까 사각지대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주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금 얘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민은 여성들만 생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주 여성들도 여기에 이 나라에 와서 생리하시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학교 안 다니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이주 여성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왕이면 이 광역 최초로 이 선진 경기도가 그런 이주 여성들까지도 다 생각해서 아울러서 정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제문에는 기재를 해놨는데 이제 북한 이탈 여성 주민부터 시작해서 넣었는데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는 아까 시간을 맞추려고 마음이 급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관련 인권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것도 여성 정책에서 북한 이탈 주민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등록 체류 여성의 얘기가 참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다 다문화라고 해서 어떤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만 되고 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재생산 건강에 대한 논의가 지금 선주민 중심으로 되고 있는 거는 맞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중앙정부의 기조도 이것이 모든 사람을 포섭할 수 있는 어떤 건강과 성에 대한 권리 보장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활발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필요성에서 포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기관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그러니까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는 단위가 다문화 혹은 결혼 이주 혹은 뭐 이렇게 장애 여성 그다음에 여성 청소년이 다 나눠져서 분절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업무적인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분들이 이제 조금 유연한 협의체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제언에 남겼던 이유가 그거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떤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도 내에 포섭이 돼 있지만 미등록 체류 여성은 정말로 드러나지가 않고 있고 그분들의 재생산 건강 문제가 좀 심각한 게 현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거점 센터를 만드는 거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떤 그 신분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까 이 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해서 조금 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이제 자녀 성교육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제 용인에서 학부모들과 한번 교육을 가질 예정인데 질문이 100에 100 다 이 성교육인 거죠. 초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저한테 연락이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학교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거점 공간으로서의 센터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줄 수 있는 거점을 만들 수 있다라면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저는 센터를 한번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좀 강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사실 생각을 못했던 부분을 물론 발제 선생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는데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와서 하는 분들인데 물론 함께 우리가 이주민 여성이라든가 행여자라든가 장애 여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골고루 챙겨야 하는데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없습니까? 정말 오늘 이 토론에 저는 이 무슨 가든 파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이 사진을 처음에 보고. 근데 비가 안 와서 너무 좋고 단풍이 들었더라면 더 아름다웠겠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일반 많은 도민들도 참석할 수 있었고 참 좋은 자리였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또 이천에서 하려 그러다 못하고 수원 컨벤션에서 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좀 더 그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못했어요.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또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우리 월경권에 대해서 또 특히 또 김양자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법을 만들 때 이 수혜자가 누구냐. 그래서 수혜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토론회 때 수혜자는 안 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 수혜자가 정말 진작 필요한 거를 잘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수혜자를 위해서 대변을 해주신 우리 한동식 자문위원 뭐 최영 최미정 또 우리 김재윤 선생님 모두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잘 받들어서 경기도가 최초로 잘 시행이 되도록 우리 경기 여성연대 여성 네트워크가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젠 뭐 네.